아서 홈즈는 뭘 했는 사람이냐면 그 유명한 우라늄 납 동위원소를 이용해 갖고 지구 나이를 과학적으로 처음 측정한 사람이에요. 아서 홈즈가 이 우라늄 납 동위원소를 이용해 갖고 지구 나이를 측정했더니 처음에는 3억 년, 그 다음에 다른 암석을 측정했더니 16억 년 이렇게 나왔어요. 이게 왜 중요한데? 엄청 중요합니다. 아서 홈스 있을 그 무렵만 해도 메인 이론은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? 2천만 년인 줄 알았어요. 2천만 년. 2에 2 곱하기 10의 7성 2요. 이게 뭐 2천만 년밖에 안 된대요. 이거 그때 당시 과학자들 믿었냐? 1700년입니다. 믿었다는 거예요. 꿀떡같이 믿었다는 거예요. 왜? 이 2천만 년을 지구 나이를 계산한 사람이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.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켈빈경입니다. 자, 켈빈경은 여러분들 절대온도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고, 켈빈경은 영국 과학계의 대표 주자였어요. 이 사람이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, 자, 요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과학사에서. 태양을 그때 당시 연구를 했어요. 켈빈경이. 딱 태양을 이 사람이 봤더니 태양이 불타고 있는 거야. 오이 뜨거워. 그때 당시 과학계에서는 이 태양의 이 열이, 빛이, 태양 에너지가 태양에 도대체 뭐로서 태양이 이렇게 뜨거워지느냐. 이게 그때 당시 핫 이슈였어요. 그래서 켈빈경이 그때 열역학에 대갑니다. 이 켈빈이 열역학을 갖고 태양만한 덩어리가 중력 수축을 해갖고 열을 내면 이제 중력 수축을 알았어요. 뉴턴 이후니까 당연히 알았죠. 그러면 중력 수축해갖고 이 위치 에너지가 열로 바뀌면 계산을 해봤더니 태양만한 열을 내려 하면 가스 덩어리가 얼마나 되느냐. 2천만 년 걸린다는 거예요. 중력으로서 이거 태우는데 중력을 갖고 열을 낼 수 있는 게 2천만 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태양하고 같이 태어난 지구가 2천만 살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너무나 엄밀한 계산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모든 사람은 2천만 년, 지구의 나이가 2천만 년을 알았어요. 근데 황당한 게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냈을 때 간단한 그 동물의 진화를 봤을 때 2천만 년하고 탁도 없거든요. 그래갖고 이제 이걸 하다가 자 켈빈경이 2천만 년 지구의 나이를 추적하기 이전에 그때 당시에 거의 한 100년 동안 과학자들이 그때 유럽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몇 년을 봤냐면 1억 년으로 봤어요. 1억 년. 이거 중요합니다. 요거를 누가 계산했냐면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 있었어요. 자, 이거 바다가 있다 하면 모든 강물이 흘러 들어가잖아요. 자,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강물은 민물이잖아요. 민물이면 염도가 NaCl이 제로잖아요. 그러면 지금 바다의 염도를 그때 알고 있었으니까 바닷물 전체 부피만 한데 강물이 계속 일괄적으로 흘러 들어가면 바다 전체에 지금 짠 게 되려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. 소금기가 그러니까 그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바닷물처럼 소금이 이 NaCl이 이건 좀 어렵습니다. 어떤 개념을 아셔야 되냐면 NaCl은 소금은 지금 지구 그 땅 속에 50% 들어 있습니다. 암염으로. 그래서 이 땅 속에 있는 게 강물에 씻겨 갖고 이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에 짠물이 됐다고 추측을 하고 그래서 이 바다 덩어리만한 물속이 지금 짜게 될 정도로 강물 속에서 소금이 들어가면 몇 년 동안 들어가야 이 바다에 지금 짠 정도가 되느냐를 계산했어요. 그 사람이 계산한 게 되게 엄밀해요. 1억 년 정도 값이 나온 거예요. 또 다른 측정에서도 1억 년이 나와갖고 사실은 1억 년이 메인 이론이었다가 지구의 나이가 켈빈경이 연력학으로서 2천만 년이라는 게 하면서 모든 사람이 이거는 지질학자들이 했는 거고 이거는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물리학이 항상 한 수 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갔어요. 근데 아서 홈즈 켈빈경이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이름 좀 그런데 이 사람은 1억 년 계산한 이 사람은 가설을 뭐라 했냐면 강물이 일정하게 소금을 실어 날았다는 그걸 가정했어요. 근데 나중에 이 가정이 틀린 거예요. 왜냐하면
지금 사실 바다의 소금 염도는 수천만 년 동안 일정하거든요. 그럼 계속 일정하게 들어왔으면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일정하기 때문에 강물에 일정하게 흘러들어왔더니 가설이 틀렸다는 게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. 켈빈경도 가설이 틀린 거예요. 뭐냐 하면 켈빈경은 가설이 틀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하면 그때는 무슨 개념이었어요? 방사능이란 개념이었어요. 방사능은 1896년도 베크렐이 발견합니다. 그래서 이 지구 속의 멘틀에서 방사성 물질이 내는 이 열량을 켈빈경은 가설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때부터 방사성 개념이 나왔고 아스 홈즈가 납하고 우라늄의 납이 붕괴되면 마지막 우라늄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 과정을 갖고 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한 16억 년까지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연구를 이어받은 사람은 피터슨입니다. 지금 오늘 저 소개하는 책이 대단합니다. 이 피터슨은 1960년대쯤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. 최근 이야기입니다.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? 이 사람은 우라늄, 자 지금부터 어렵습니다. 자, 빨리 해줄게요. 이렇게 그린 거예요. 이건 좀 이쪽에 우라늄 235하고 납 207, 그 다음 이쪽에 우라늄 238하고 납 206, 요 동위원수 B를 갖고 운석 두 개에 대해서 요 B 값을 이렇게 재는 거예요. 자,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요 기울기가 지구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이거 뭐 그 일생을 바친 연구입니다. 해갖고 자 오늘 중량 알려드립니다. 이 지구의 나이가 지금 과학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45.5 플러스 마이너스 0.7억 년입니다. 자, 박자 선생님 기원하셨어요? 됐죠? 엄청 중요하죠? 요걸 밝힌 사람입니다. 일생을 이어 다 바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혹은 46억 년이라 하는 데가 있고 45억 년 두 개 다 씁니다. 요게 애매하게 45.5에 플러스 마이너스 0.7억 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46억 년을 써도 되고 45억 년 써도 됩니다. 그래서 엄밀히 썼을 때는 우리 박자 세우는 어떻게 45.5억 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.